네, 저는 러시아에서 20년 살다가 2012년도에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국적은 한국이지만 많은 분들이 저보고 고립동포라는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제 경계에서 바라본 안과 밖의 공동체 뭐 이런 주제로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이, 오늘 발표를 한 청년분들이 다 경계에 선 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어쩌다가 경계에 선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저의 이야기를 짧게 간단하게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저는 1992년 가족과 함께 모스크바로 가게 됐습니다. 보시면 유치원 때 찍은 사진인데요. 아마 제가 어디 계신 줄은 잘 안 보이실 것 같습니다. 저 왼쪽, 네, 거의 러시아인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네. 그래서 집에서는 한국말을 쓰고요. 집 밖으로 나가면 러시아 말을 쓰면서 양쪽의 문화를 한꺼번에 동시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물론 집에서 부모의 역할도 컸지만 사실 바깥에서 받는 러시아 문화의 영향이라는 것은 상당히 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초등학교 때 등교를 하는 모습입니다. 스키를 타고 등교를 합니다. 이런 그림은 한국에서 아마 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러시아 학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요. 반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초등학교 1학년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같이 갑니다. 네. 그리고 오후 1시, 2시가 되면 모든 수업이 마치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유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그 자유시간에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뭐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듯 음악이나 체육,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음악 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나라는 학원이 많으면 러시아는 음악 학교라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음악 학교라는 것은 방과 후에 일정 정해진 시간에 가서 뭐 음악적 교육을 받는 그런 음악 교육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고 체계적이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음악 학교에서 저희 친구하고 찍은 사진인데요. 아래 보시면은 지금 동생들입니다. 이 5남매인데요. 5남매가 다 바이올린을 합니다. 5남매가 다 바이올린을 한다는 것은 한국에서는 상당한 많은 돈이 드는 일인데 지금은 러시아에서 특히 예를 들어서 모스크바를 예를 들자면요. 음악 교육은 무상입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돈을 내지 않고 음악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닐 당시에는 2000년대 당시였는데 그때는 이제 돈을 조금 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을 냈어요. 1,000원. 그러니까 5명이 다니면 5,000원이 드는 거예요, 한 달에. 네. 그런데 1,000원을 내면서 저는 바이올린을 했는데 바이올린만 배우느냐? 아닙니다. 바이올린을 하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부전공으로 피아노를 시키죠. 음악 이론을 시키죠. 음악 역사를 가르치죠. 그 다음에 합창을 시키죠. 오케스트라까지 집어넣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1,000원을 냈나 싶을 정도로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을 했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이 인터넷 라디오, 팟캐스트, 보드카 먹은 불곰이라는 방송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총 누적 다운로드 수 12만을 넘어섰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오프라인에서도 청취자와의 모임 같은 것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11월 5일 저희가 종로에서 모임을 가졌었는데요. 약 190명이 와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60%는 이제 대학원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 돌아왔더니 느낀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흑백 논리, 그리고
보니까 이제 이 흑백 논리가 어디서 왔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어요. 러시아 교육에서는 시험을 볼 때 대체적으로 그 서술형으로 주관적인 어떤 자기의 주관을 펼칠 수 있는 이런 질문의 형태가 많이 주어지는 반면에 한국 교육은 제가 받아보진 않았지만 듣기로는 보기 중에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은 것 이외에는 다 틀린 것이다. 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교육 속에 좀 묻어있지 않았나. 그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고립으로 가도록 만들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국에 특히 해외에 살다 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그런 대단한 나라인지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하게 되지만 또 한국에서도 그 못지않게 다양한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플러스 각종 데이터와 수치를 들이대면서 우리는 뭐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가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어려운 역사를 딛고 이 유례없는 그런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것을 읽어낸 것은 정말 박수 받을 만한 일이지만 이것이 또 하나의 어떤 문제로 저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 민족 우월주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는 제일 잘났어. 우리보다 조금만 못해도 너네는 감히 우리랑 어울릴 수가 있겠어? 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거죠. 성장주의, 요즘에 성과제 연봉 많이들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성장주의 이런 것들을 자꾸 성과주의 이런 걸로 가다 보니까 또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고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 다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풍경을 보고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만약에 이건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진을 보면서 저 사진도 아니죠. 저 현장에 가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평당 가격이 얼마인가? 이거는 정말 지금 많은 분들이 웃으셨지만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런 풍경을 보면서 고작 평당 가격이 얼마인지만을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가 성장주의, 성과 그런 눈에 보이는 가치들을 내세우면서 지금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계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죠. 경계하면 38선, 국경, 분단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물리적으로도 지금 섬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지금 섬이 돼버린 것보다는 정신적인 고립, 지금 정신적으로 우리가 너무 섬나라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립을 벗어나려면 적어도 최소한 우리는 정신적 고립을 벗어나자라는 차원에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이렇게 세대 간에 공존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족 간에도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이 더 이상 앉아있지 말고 청년들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런 진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청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이라는 단어만큼 너무 정치적인 단어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PPT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꺼져버렸네요. 지금 이제 제가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우리는 경계 너머에 우리 이 테두리 밖의 세상에 대해서 탐구를 해야 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러시아에 대해서 고려인, 지금 조선족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려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국 대중이 러시아에 대해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 그냥 단순히 동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자? 약간은 역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팟캐스트,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 한국 대중에게 러시아의 다양한 모습들을
매주 게스트를 초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의 일반 청취자들이 러시아가 이런 나라였어?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위에 저희가 간간히 이제 고려인 특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합니다만 그 속에서 러시아가 이런 나라였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우리와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저희는 뭐 사실 어떤 것이 옳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약간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 평화연대에서는 얼마 전부터 이제 인천에 있는 문남초등학교의 그 고래인 초등학생들이 한 6, 70명 정도 됩니다. 그 학생들을 데리고 저희가 문화체험학습을 저희 청취자 청년들하고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저희가 조금 더 고립을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세계 시민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세계 시민이 좋은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사실 세계 시민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세계 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주변에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북아 평화연대에서 저에게 좀 과분한 청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맡겨주셔서 그 이름으로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동북아 평화연대에서는 많은 청년들이 그런 세계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 사실 아까 루슬란 감독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디아스포라 뭐 동북아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사는 법인데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많은 또 청년들을 동북아 평화연대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조금 이런 곳부터 저희가 작은 봉사 활동부터 그런 세계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